여러분, 유럽 철도 업계를 술렁이게 만든 믿기 어려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틀린 기준으로 철도를 평가해 왔습니다. 한국의 KTX는 단순한 고속열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활동하던 철도 전문 저널리스트 안나 켈러였습니다. 당시 44세였던 안나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의 철도 시스템을 취재하며 15년 넘게 고속철도 분야를 파고든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ICE에 관해서라면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고속철도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유럽 철도보다 위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죠. 특히 한국의 KTX는 예초에 프랑스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스템이잖아요. 독창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을 거쳐 마지막으로 한국에 도착한 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처음 마주친 질서. 복잡한 서울역에서 외국인 4명을 위해 자신의 업무 위치를 벗어나 직접 길을 안내해준 직원. 플랫폼의 정확한 위치를 맞춰 멈추는 열차. KTX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승무원의 안내.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안나가 실제 속도를 확인한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거대한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귀국 후 안나가 쓴 칼럼은 공개 하루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다. 철도는 차량 하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라는 말이 이해된다. 독일 철도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를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독일 철도 전문가가 한국에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스 슈미트입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기계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취미는 철도 여행입니다. 안나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20년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안나, 토비아스, 루카순의 사람은 거의 매년 유럽의 새로운 철도 노선을 찾아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에게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람들이 공공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우리는 그 거울을 지나치게 유럽의 기준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시작되기 약 2달 전이었습니다. 함부르크 중앙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4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나가 갑자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나 새로운 기획이 하나 있어. 토비아스가 물었습니다. 또 철도야? 당연하지. 안나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야. 중국, 일본, 한국, 3나라의 고속철도를 직접 타보고 비교 기사를 쓰려고 해. 루카스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거 꽤 재미있겠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했지. 일본은 신칸센의 역사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 KTX가 있어 3나라 모두 유명하지만 실제 승객 경험까지 포함해서 평가한 독일어 기사는 많지 않아.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이미 정해놓은 것 같은데. 안나가 웃었습니다. 맞아. 솔직히 ICE를 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토비아스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해? 안나는 기다렸다는 듯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ICE 장점은 단순히 최고 속도가 아니야. 유럽의 국제철도망과 연결되고 여러 도시를 하나예요. 생활권으로 묶고 좌석 설계도 오랜 기간 개선되어 왔어. 중국은 규모와 속도는 압도적이지만 그것이 승객들 경험으로 그대로 연결되는지는 직접 봐야 하고, 일본은 시스템이 안정적이지만 오래된 철도 철학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KTX는 흥미롭긴 하지. 하지만 출발점 자체가 프랑스 트지비 기술이었잖아. 한국이 그 이후 얼마나 자기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마지막이야? 그래.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베이징, 도쿄, 서울 순서로 이동할 거야. 마지막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최종 평가를 할 생각이야.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순서가 얼마나 묘한 결과를 만들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 준비 기간 동안 안나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읽었습니다. 열차의 최고 속도, 평균 지연 시간, 좌석 간격, 소음, 가속 성능, 선로 구조, 운행 간격, 차량 세대, 신호 시스템. 그녀의 노트는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볼수록 안나의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전화 통화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KTX는 기대돼? 안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궁금하기는 하지. 그게 전부야? 마르쿠스, 한국이 자동차나 반도체에서 빠르게 성장한 건 인정해. 하지만 고속철도는 다른 영역이야. 수십 년의 운행 경험과 시스템 철학이 필요해. 한번 직접 보면 알게 되겠지.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한국은 아직 검증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대규모 고속철도역을 찾았습니다. 건물의 크기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은 공항 터미널처럼 높았고 수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나도 처음에는 감탄했습니다. 규모는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몇 차례 불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잘못 이해해 반대편 통로로 이동하기도 했고 번역 앱을 이용해 직원과 의사소통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시간대에는 네 사람이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주변을 살펴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서 몇 시간 경험한 불편함이 그 나라 전체의 철도 문화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여행자의 경험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나는 한 명의 외국인 승객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모두 적어 내려갔습니다. 고속열차에 탑승하자 또 다른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열차 자체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 GPS에 표시되는 숫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른 속도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토비아스가 감탄했습니다. 속도만 보면 확실히 진짜야. 안나도 인정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해. 그러나 안나는 계속 승객 경험을 관찰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승객, 여러 음식 냄새가 동시에 삭히는 객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모습. 안나는 이런 장면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속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 제가 물었습니다. 속도 아니야?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도만 빠르면 철도가 아니라 이동기계야. 진짜 중요한 건 승객이 그 몇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벌써 기사 결론을 쓰는 거야? 아니, 안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일본과 한국이 남았잖아. 두 번째 목적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안나는 일본 신칸센에 대해서는 중국과 다른 종류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칸센의 역사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지나치게 전통적인 성공 사례로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의 복잡한 철도망에서는 처음부터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선이 많았고 철도 사업자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역 하나 안에서도 다른 노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긴 통로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비아스가 지도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처음 온 외국인한테는 꽤 어렵다.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표지판은 잘 되어 있어. 신칸센에 탑승한 뒤에는 안정성과 정숙성에 감탄했습니다. 안나는 노트에 여러 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완전한 충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야. 도착 후 안나가 말했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는 이해할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스보다 좋아? 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야에 따라 달라. 그 대답은 안나답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질문에 ICE가 우위라고 즉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목적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날, 네 사람 모두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새로운 역과 새로운 열차,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시스템을 경험하다 보니
긴장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까지 노트북으로 이전 취재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이네. 그러네. 케이트 X가 IC2를 이길 가능성은? 안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이야? 그래. 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차량만 보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차량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나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설은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어 안내가 눈에 잘 들어왔고 환승 경로와 철도 표시가 여러 지점에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안나를 놀라게 한 것은 공항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캐리어를 멈추었습니다. 잠깐,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동선이 서로 거의 안 부딪히지? 그 말을 듣고 저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빠른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이나 통행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속도는 빠른데 혼란스럽지 않다. 그녀가 영어로 적은 문장을 제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공항철도 REX를 찾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안내 표시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있었고 필요한 장소에는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보였습니다. 자동 발매기 앞에서 안나가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네. 토비아스가 웃었습니다. 칭찬 맞지? 칭찬이야. 안나도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 종류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처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정도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영어였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서울역에 가려고 하는데 직통열차와 일반 열차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직원은 우리 짐을 한번 보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목적이시면 직통열차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크게 서두르지 않으시면 일반 열차도 괜찮습니다. 비용은 일반 열차가 더 저렴합니다. 안나가 직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더 비싼 상품을 권하지 않고 싼 선택지까지 먼저 설명한 것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직통열차 직원 아닌가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저는 공항철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 편하게 서울에 가시는 게 중요하죠. 안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떠난 뒤 제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방금 우리한테 더 싼 방법을 알려준 거 맞지? 맞아. 흥미롭네. REX가 출발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승객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낮추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다. 안나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갈수록 고층 건물이 늘어났습니다. 한강 근처의 넓은 도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사람의 밀도는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안나가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환승 통로, 케이트즈 승차장, 상업시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이 역은 복잡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 표지판이 계속 나오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서울역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별것 아닌 풍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한국 대중교통의 강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서울의 지하철과 철도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충분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 정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노선 색상, 번호, 영문 영명, 화살표, 환승 표시, 바닥 표시, 전자 안내판. 한 번 놓쳐도 다음 지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의 중복이 여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우리는 다음 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기로 했습니다. 안나는 이날을 이번 여행의 최종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안나는 전날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오늘은 감정 빼고 보자. 루카스가 웃었습니다. 갑자기요? 마지막 평가니까. 안나는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승차 절차, 출발 정시성, 차량 진동, 실내 소음, 좌석, 승무원 서비스, 화장실, 안내 시스템, 도착 시간,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게 있어. 시설만 보면 반쪽짜리 평가야.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도 봐야 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과 겹쳐 역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케이트즈 플랫폼 방향을 잘못 찾았습니다. 안나가 지도를 들여다보다가 멈췄습니다. 이쪽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청소 업무를 하던 중년 여성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안나가 영어로 부산, 케이트즈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 1분 정도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여성은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직접 와서 손가락으로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KTX, 부산. 발음이 완벽한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했습니다. 안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나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분 원래 가던 방향 반대 아니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업무 중이었는데? 그래도 데려다 준 거겠지. 안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안 적어?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할 것 같아. 케이트즈 승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랫폼 바닥에는 객차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좌석이 있는 객차 번호를 확인하고 정해진 위치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계속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열차가 정말 여기 정확히 서나? 루카스가 웃었습니다. 독일 사람다운 질문이다. 안나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앞에 객차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안나가 바닥 표시를 보았습니다. 문을 보았습니다. 다시 표시를 보았습니다. 거의 정확하네. 토비아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놀라워?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열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해. 승객이 미리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정차 시간도 줄어들고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통로를 열어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질서를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은 급하게 움직였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보며 앞 사람에게 가까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그 다음 타는 사람.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하며 감탄하는 장면은 반드시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보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한 줄로 기다리는 모습이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자는 국가의 GDP를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KTX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자 안나가 가장 먼저 테이블을 손으로 흔들어 봤습니다. 루카스가 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동 확인. 출발도 안 했어. 그래서 기준값을 보는 거야. 정말 안나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역의 구조물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면서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스마트폰 GPS를 켰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안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빠르네. 토비아스가 웃었습니다. KTX인데 당연하지. 속도 말고.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진동. 그녀는 테이블 위에 생수병을 올려놓았습니다. 물이 조금씩 흔들렸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움직임이 작았습니다. 안나는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열차가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건물, 외곽 주거지역, 산, 터널, 농과 밭, 다시 도시. 한국의 지형은 생각보다 훨씬 변화가 컸습니다. 루카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산이 정말 많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터널과 교량 기울이 꽤 높을 거야. 그리고 갑자기 터널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귀에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창문 쪽을 살피고 객실 소음을 확인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압력 변화가 작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승무원이 객실을 지나갔습니다. 필요한 승객에게 안내했고 통로를 확인한 뒤 다음 객실로 이동했습니다. 과도하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안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서비스는 좀 특이하네.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호텔처럼 계속 웃으며 말을 꺼는 방식이 아니야.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고 아니면 그냥 두는 느낌이야. 저는 그 표현이 꽤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고급 호텔 서비스와 성격이 다릅니다. 짧은 시간에 수많은 승객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친절함 역시 속도와 효율성 안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설명하고 필요한 곳을 정확히 알려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다음 업무로 이동합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처음에는 조금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합니다. KTX가 대전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 한 외국인 승객이 객차 번호를 잘못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는 큰 캐리어를 끌고 여러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먼저 영어로 물었습니다. 좌석 찾으세요? 외국인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화면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칸입니다. 제가 문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 객차 연결문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안나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자 안나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분을 아세요? 남성은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왜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남성은 오히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길을 못 찾는 것 같아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다시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나에게는 그 장면이 특별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계속 비슷한 일이 생기네. 어떤 거?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바로 자기 일로 돌아가.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 하지. 아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안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열차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큰 오차가 없었습니다. 열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안나는 노트를 열었습니다. ICE와 KTX를 비교하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펜으로 ICE 옆에 적었던 최고라는 단어의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지운 거요? 안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뭘? 최고라는 단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린 건 아니야. 그런데 왜 지웠어? 안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최고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엇이 세계 최고의 철도인가? 가장 빠른 열차인가? 가장 최신 차량인가? 가장 비싼 좌석인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시스템인가? 아니면 승객이 출발역에서 목적지까지 거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철도인가? 속도, 정확성, 안내, 청결, 승객 문화, 직원 대응, 환승 편의성,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야 비로소 실제 철도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KTX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그 당연함이 오히려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동대구를 지나면서 풍경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산과 도시가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안나는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KTX를 프랑스 기술에서 시작된 철도라고만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 설명으로는 너무 부족해. 안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떤 기술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중요해. 하지만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그 기술을 자기 사회에 맞게 바꾸는 것도 기술이잖아. 토비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가 계속했습니다. 역 안내 시스템도 한국 방식이고 승객 흐름도 한국 방식이고 모바일 예약과 환승 시스템도 한국 환경에 맞춰져 있어. 차량 하나의 출신만 가지고
전체 철도를 설명하는 건 너무 단순했어. 그 말은 사실상 출발 전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부산역에 가까워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안나는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차량 안내 모니터, 손목시계 세 가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부산의 건물들이 창밖에 나타났습니다. 안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안나는 곧바로 시계를 봤습니다. 몇 초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실상 안내된 시간 그대로였습니다. 안나는 좌석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안 내려?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어. 토비아스가 물었습니다. 철도를?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를. 그 한마디에 네 사람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부산역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고층 건물이 보였고 도로에는 차량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안나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행 내내 작성한 수십 페이지의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아이스 여러 숫자와 평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써? 안나가 말했습니다. 기존 구조로는 기사를 못 쓰겠어. 왜? 처음에는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조용하고 좌석이 몇 센티미터 넓고 그런 식으로 비교하려고 했거든. 그게 철도 비교 아닌가? 아니.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건 차량 비교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철도는 역에서 시작해. 아니, 어쩌면 공항에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몰라. 표를 사는 순간부터, 길을 찾는 순간부터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방식, 직원이 여행객을 대하는 방식, 사람들이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방식까지 전부 철도의 일부야.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가장 좋았다는 거야? 안나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 안나라면 즉시 순위를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나는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철도에도 분명 불편한 점이 있어. 서울역은 복잡하고 처음 오는 외국인에게는 환승이 어려울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굉장히 혼잡해. 케이트주 좌석도 ICE 일부 좌석보다 좁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스템이 승객에게 당신을 목적지까지 보내겠다는 느낌을 줘. 그 표현은 우리가 여행하면서 들었던 어떤 기술 용어보다 강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산의 지하철도 이용했습니다. 처음 보는 노선도였지만 역 번호와 색상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광안리 근처를 걸었고 시장에도 갔습니다. 안나가 흥미롭게 본 것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이었습니다. 식당 예약, 대중교통 검색, 열차 시간 확인, 결제, 외시지, 택시 호출, 수많은 기능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일부 국내 서비스 가입이나 인증 절차가 어렵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안나는 바로 그 부분도 기록했습니다. 이건 개선해야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편한데 외국인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비판이 나왔네. 안나도 웃었습니다. 내가 한국 홍보대사는 아니잖아.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했습니다. 안나는 한국에 감탄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하지만 출발 전처럼 한국은 프랑스 기술을 가져온 후발주자라는 한 문장으로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케이트즈 안에서 안나는 거의 1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려고 하자 그녀가 노트북을 조금 돌렸습니다. 아직 보지 마. 제목은 정했어? 아직. ICE가 이겼어? KTX가 이겼어? 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도 이제 싫어. 왜? 철도를 월드컵처럼 볼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잠시 뒤 안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한국에서 배울 건 분명히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함부르크의 카페에서 KTX는
프랑스 기술에서 출발한 시스템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독일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함부르크 공항에서 짐을 찾으며 안나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바로 기사 쓸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제목은? 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KTX를 잘못 보고 있었다. 귀국한 지 사흘 뒤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였습니다. 마르쿠스. 기사 끝났어. 제목은?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고속철도의 진짜 경쟁력. 한국에서 기준이 무너진 이유. 저는 웃었습니다. 상당히 세네. 일부러. 안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출발 전 상당히 건방졌으니까. 기사 첫 문장은 더욱 강했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나는 KTX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미 평가를 끊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나는 최고 속도와 차량의 기원, 개통연도, 좌석 규격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철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몰랐다. 안나는 중국과 일본에서 경험했던 장면도 기록했습니다. 좋았던 부분과 불편했던 부분을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자신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인천공항, RX, 서울역, 길을 알려준 직원, 반대 방향까지 걸어가 케이트즈 승차장을 알려준 청소 노동자, 정확한 위치에 멈춘 열차, 케이트즈 객실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을 도와준 이름 모를 승객,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시간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KTX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최고 속도가 아니었다. 기술, 운영, 정보, 사람의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10만 넘었어. 몇 시간 뒤 다시 왔습니다. 20만이야.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나는 한국 철도를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의 부산물 정도로 생각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KTX를 직접 타보고 싶다. 독일 철도가 배워야 하는 것은 최고 속도가 아니라 운영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서울역에서 외국인을 도와주는 평범한 사람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해했다. 그중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이 얼마나 빨리 따라왔는지를 이야기한다. 이제는 한국이 무엇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었는지도 봐야 한다. 저는 그 댓글을 안나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며칠 뒤에는 독일 철도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케이트즈 운영 시스템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을 더 취재할 생각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서울역의 승객 동선과 안내 체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위스의 철도 관계자는 한국의 모바일 기반 열차 이용 환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안나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차량 자체보다 운영 문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쿠스, 기억나? 뭘? 출발 전에 내가 KTX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프랑스 기술에서 출발했으니 독창성이 부족할 거라고 했지. 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호회해? 호회라기보다 부끄럽지. 왜?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시작점과 현재 모습을 같은 것으로 착각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잖아.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한 나라가 혼자 발명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가져온 기술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개선하고 자기 사회에 맞게 운영하는가인데 나는 그 부분을 무시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KTX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야? 저는 안나가 열차 속도나 승차감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우리를 데려다준 아주머니, 청소하시던 분? 왜?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볼 일도 없었어. 그런데 길을 잃은 걸 보고 자기 일이 아닌데도 도와줬잖아. 그게 KTX하고 무슨 관계야?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관계없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관계가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야.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 경험은 무너져.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 질서를 지키고 조금씩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시스템이 품질이 올라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KTX만 보고 한국 철도를 이해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공항철도도, 지하철도, 역무원도, 플랫폼의 승객도 전부 연결되어 있었어. 그날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내릴 공간을 만드는 것,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휴대전화 지도를 보여주는 것, 열차 시간을 확인하고 미리 플랫폼에 서 있는 것, 자기 객차 번호를 찾아 이동하는 것,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공유하는 것. 물론 한국에서도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시끄럽게 통화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열차가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외국인이 놀랄 만큼 붐빕니다. 어떤 직원은 친절하고 어떤 직원은 무뚝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평소 한국인들이 너무 익숙해서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무조건적인 한국 천형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외부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로 보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안나 역시 한국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꾼 것은 한국은 별것 아닐 것이라는 자신의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나는 한국의 철도 관련 기관과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고속철도의 미래였습니다. 안나는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서울 간다. 저는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진짜? 이번에도 KTX 타? 안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디 갈 건데? 이번에는 강릉. 왜 강릉?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노선이 궁금해졌어. 산악 구간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시아 고속철도는 ICE 상대가 안 된다던 사람이 맞아? 전화기 너머에서 안나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 평생 할 거야? 아마 그래. 해도 돼. 그리고 그녀는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순간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 몇 달 뒤 안나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철도 관계자 2명과 함께였습니다. 첫 여행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그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역 갈 때는 여기서 공항철도 표를 사면 돼요. 서울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TX 타기 전에 플랫폼 번호만 확인하면 어렵지 않아요. 강릉행 열차를 기다리면서는 플랫폼 바닥의 객차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모든 것을 의심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독일인들에게 한국 철도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릉의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여행 때 한국을 마지막에 넣은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제가 답했습니다. 왜? 안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내 생각이 이렇게까지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그 말을 읽으며 저는 우리가 처음 보였던 함부르크의 카페를 떠올렸습니다. 안나는 그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KTX는 프랑스 기술의 영향을 받은 후발주자라고. 유럽의 ICE와 비교하려면 아직 부족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국의 철도를 보기 위해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편견은 무주에서 나오는 편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태도. 어쩌면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KTX에 대해 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개통 연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설계 속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술과의 관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선 길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 숫자와 숫자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이동, 복잡한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안내, 열차 위치에 맞춰 기다리는 승객, 길을 잃은 외국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 필요한 순간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상대를 방해하지 않는 직원, 그리고 그런 수많은 작은 행동이 모여 하나의 철도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입니다. 열차도 보입니다. 선로도 보입니다. 속도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유지하는 문화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자랑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누군가 길을 물었을 때 잠깐 멈춰주는 사람,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사람, 내리는 승객을 먼저 기다리는 사람, 정확한 위치에 정차하는 열차, 몇 분 뒤 올 다음 열차가 이미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는 모습. 어쩌면 국가의 진짜 이미지는 이런 사소한 장면들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안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의 빠른 발전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반대로 장점만 강조하느라 개선해야 할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외국인의 칭찬을 무조건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의 비판을 무조건 불쾌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안나가 KTX에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한국이 유럽보다 무조건 우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은 빠르게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이미 자기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몇 달 뒤 안나의 강연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철도를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철도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열차가 아닙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빠른 기술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매우 빠르게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독일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안나는 웃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는지 더 진지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좋은 철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승객이 좋은 철도라고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함부르크의 카페에서 자신만만하게 ICE를 이야기하던 안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기존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준을 다시 만드는 것. 안나는 지금도 ICE를 사랑합니다. 독일 철도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신칸센의 뛰어난 점도 인정합니다. 중국 고속철도의 엄청난 규모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트즈 역시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더 이상 검증해야 할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직접 가서 다시 연구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 이용하다 보니 너무 익숙해져 버린 한국의 철도와 대중교통.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어떤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 몇 개와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그곳에 가보고, 사람들과 부딪혀보고, 열차에 앉아보고, 길을 잃어보고, 도움을 받아봐야 합니다. 안나 역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국 KTX는 유럽 철도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 그렇게 말했던 독일의 철도 전문가는 결국 한국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열차를 평가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숫자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야 철도는 사람과 기술과 시간이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KTX가 ICE보다 낫다거나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단순한 비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안나의 기준은 한국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이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여행을 마친 날, 그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아주 짧았습니다. 마르쿠스, 다음에는 전라도 쪽 철도를 타보고 싶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또 한국이야? 몇 초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 못 본 게 너무 많잖아.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평가하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더 알고 싶어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어떤 나라가 외국인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경험,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한 번 더 타보고 싶게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친절.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너무 익숙하게 지나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